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민정은 새벽 2시가 넘어도 불을 끄지 않았다. 불 꺼진 침실, 상우는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불빛 때문에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무언가를 톡톡 두드리는 미세한 소리, 휴대폰을 빠르게 조작하는 손끝의 리듬, 그 정해진 박자의 상우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얼마 전부터였다. 민정의 생활 리듬이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한 건 같이 자던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 주방으로, 거실로, 때로는 화장실까지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불면증쯤으로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새벽 4시에 깬 상우는 민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녀가 입고 있던 레이스 속옷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 순간 웃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이 낯설었다. 그건 상우가 아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 민정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응, 그냥 뒤척이게 돼서. 요즘 좀 스트레스 받잖아. 무난한 대답이었다. 그 말에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 상우는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는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냉장고 옆에 놓인 장바구니 안. 그 속에 말끔히 정리된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10만 원권이 여러 장, 도합해도 1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였다. 생활비를 걱정하던 민정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상했다. 카드값으로 매달 허덕이던 그들이었다. 상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요즘 생활비 좀 괜찮아진 것 같네. 민정은 손을 털며 대답했다. 그냥 이것저것 온라인으로 부업 같은 거 하니까. 생각보다 잘 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민정의 말투는 어딘가 단정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그냥 느낌이 그랬다. 며칠 뒤 상우는 회식이 끝난 뒤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거실엔 민정이 없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신발장 앞엔 민정의 구두가 없었다. 화장대 위엔 붉은 립스틱과 새로 산 듯한 클러치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상우는 화장실에서 살짝 열린 뚜껑 위에 올려진 작은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레이스 브라 하나와 검은 스타킹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기분이 들었다. 민정이 돌아온 건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상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에선 소리도 없이 장면만 지나가고 있었다. 민정은 현관을 열자마자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듯 자세를 가다듬었다. 앉았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목덜미엔 향수가 묻어 있었다.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다. 상우는 그 향에 목이 메이는 기분을 느꼈다. 친구 만나러 갔었어. 민정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혜 언니랑. 오랜만에 봐서 얘기 좀 하느라. 지혜. 그 이름은 익숙했지만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끊긴 걸로 알고 있었다. 상우는 민정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거짓이 단단해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화장을 마치고 외출복을 입었다. 상우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내를 바라봤다. 진한 아이라인, 붉은 립스틱, 허리에 딱 붙는 원피스. 그녀는 외출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가? 민정은 옅게 웃으며 말했다. 지인 미팅 있어. 잠깐 나갔다 올게. 말끝이 흐려졌다. 지인이라는 단어의 불확실함. 잠깐이라는 단서 없는 시간. 모든 것이 의심을 품고 있었다. 민정이 현관을 닫고 나가자 상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조용히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을 골목. 그 골목 어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상우는 민정의 휴대폰에서 데이터 절약 모드라는 문구 아래 작은 알림 아이콘을 보게 된다. 잠금 화면을 넘기지 못한 채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정은 거울 앞에서 허리를 살짝 꺾은 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속옷은 이미 갈아입은 상태였고 얇은 니트 위로 그녀가 뿌린 향수가 방 안에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 앞에 놓인 흰 운동화를 신으려다 말고 다시 돌아서 구두로 갈아 신었다. 그렇게 외출 준비를 마친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차키를 집어들고 나갔다. 상우는 창문 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 언젠가부터 민정은 항상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고 그 이유로 충분하다는 듯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친구인지 묻기만 하면 대화가 갑자기 흐려졌다. 그날 오후 상우는 민정이 두고 간 차량 키를 대신 챙겨 세차장에 다녀왔다. 오래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자 향수 냄새가 확 올라왔다. 그녀가 자주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무언가 낯선 자극에 콧속이 찡했다. 차 안을 정리하려던 그는 뒷좌석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다. 은박지. 그건 콘돔 포장지였다. 조금 구겨져 있었고 구석엔 뚜렷하게 숫자와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상우는 손끝으로 그걸 집어들고도 참아주지를 못했다. 심장이 뛰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허공이 빙빙 돌았다. 그는 조용히 그 포장지를 휴대폰 케이스 사이에 끼워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닫았다. 정면을 보니 백미러가 정확히 자신의 눈을 향하고 있었다. 그 속의 눈빛은 의심과 공포,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로 얼룩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상우는 민정이 돌아올 때까지 말없이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정은 밤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어쩐지 립스틱은 지워지지 않은 채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민정은 밝은 톤으로 물었고 상우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였다. 혹시나 모르게 뭐 숨기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속에서만 맴돌다 겨우 입 밖으로 나왔다. 민정은 그 질문에 정색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장난스럽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숨겨? 그 미소가 더 섬뜩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은 아니었다. 혹은 완전히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얼굴이었다. 그날 밤 상우는 민정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뒤 화장대를 정리하는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힐끗 보았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화면에 뜬 알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고정 오빠 내일도 같은 장소. 계단 밑도 괜찮은데. 그 문장은 너무 짧았고 너무 강렬했다. 상우는 손가락이 저릿해져 화면을 건드리지 못한 채 조용히 몸을 돌렸다. 민정은 여전히 머리를 말리고 있었고 습관적으로 그와 눈을 마주쳤다. 왜? 아니, 그냥. 상우는 그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상우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민정은 등을 돌린 채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등 사이로 흐르는 체온이 차가웠다. 그 체온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상우는 아내가 외출한 뒤 거실을 정리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민정의 향수를 다시 집어들었다. 라벨엔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었다. 그건 상우가 직접 사준 적 없는 그녀가 혼자 골라 썼을 만한 향기였다. 그 향기를 따라 아내는 매일 어딘가로 향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엔 고정 오빠가 있었다. 며칠 후 상우는 민정을 몰래 미행했다. 너 또 늦었어. 민정이 먼저 말을 던졌다. 오래 안 걸렸잖아. 오늘은 좀 민감하네? 그 남자의 말투엔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그냥 오늘은 좀 예민해.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디? 민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골목 쪽으로 살짝 돌렸다. 저기 전에 말한데 그들이 함께 걸어간 곳은 작은 여관 입구였다. 간판이 반쯤 꺼진 3층짜리 건물. 입구 바로 옆 계단 아래로 먼저 몸을 숨겼다. 민정이 말했다. 여기 CCTV 없어. 괜찮아. 알지. 나도 알아봤어. 남자가 웃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손길이 익숙해 보였다. 상우는 그 장면을 몇 발짝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너 요즘 좀 달라졌어. 어떤 면에서? 몰라. 전보다 더 대담해졌다고 해야 하나.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제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남편은?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알지도 못하는 척. 그럼 너도 계속 모르는 척해. 응. 나도 계속 모를게. 그리고 둘은 여관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상우는 두 손을 주먹 쥔 채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여관 벽에 등을 기댄 그 순간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불러야 하나. 이름이라도 민정아, 라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까지 차오른 숨이 말 대신 가슴을 때렸다. 그는 끝내 그녀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를 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상우는 아무런 눈빛도 주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한참 후 상우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발소리를 줄이며 여관 골목을 빠져나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길가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머릿속에 남은 건 민정의 옆모습. 그녀가 남자에게 웃던 입꼬리와 귓가에 흘리던 목소리. 집에 도착했을 땐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민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상우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왜 나는 지금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그 생각이 끝나기 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정이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상우를 보며 말했다. 아직 안 잤네?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언니가 일이 있었어. 민정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왜? 아니야. 그냥 피곤하겠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상우는 눈을 떼지 못했다. 계단 아래에선 웃고 있었잖아. 오빠, 나왔어. 민정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화난 얼굴로 상우를 불렀다. 식탁 위에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저녁은 먹었어. 내가 국 끓일까? 상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능숙했다. 간단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하고 상우의 눈앞에서 일상의 아내로 완벽하게 변했다. 그 손놀림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웠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서 무서울 정도였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민정이 물었다. 일 많아? 조금. 짧은 대답, 그리고 침묵. 상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시선을 내렸다. 식사가 끝난 뒤 민정은 가방을 챙겨 침실로 들어갔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백 쪽으로 다가갔다. 그 안에는 파우치, 향수, 손거울, 그리고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종이를 펴서 천천히 읽었다. 대성여관 숙박 6만 원, 체크인. 하단엔 날짜와 방번호까지 인쇄되어 있었다. 그 날짜는 어제였다. 그리고 그 방은 그가 그 골목에서 지켜봤던 바로 그곳이었다. 상우는 종이를 접어 제자리에 넣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손등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술 안쪽을 무는 힘이 점점 세졌다. 늦은 밤 민정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노트북 앞에 앉았다. 좀만 일 보고 잘게. 그녀는 상우에게 가볍게 웃어 보였다. 노트북을 켠 뒤 잠금 화면을 해제했다. 상우는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서를 조용히 눈에 담았다. 민정이 잠든 뒤 그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녀의 노트북을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5자리였지. 09081. 잠금 해제. 몇 초 뒤 메신저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됐다. 기억된 채팅 기록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고정 오빠, 오늘은 차 안 어때요? 아까 그 주차장 조용하고 좋던데 흐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상우의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졌다. 책상 위를 덜컥 치며 엎질러진 물컵. 그는 얼른 닦으려다 마우스를 떨어뜨렸다. 무슨 소리야? 민정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렸다. 상우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물 좀 엎질렀어. 민정은 더 묻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상우는 닫힌 노트북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더는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을 쥐고 있었다. 지금 나가는 거야? 상우는 TV를 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민정은 슬쩍 머리를 넘기며 말했다. 응. 언니가 급하게 보자고 해서. 금방 다녀올게.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대. 걱정돼서 그냥 가보려는 거야.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리모컨을 눌렀다. 민정은 구두를 신으며 덧붙였다. 문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먼저 자. 그래. 문이 닫히고도 한참 동안 상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힘을 주어 리모컨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따라가야겠다고 다짐한 날이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민정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 방향으로 달렸다. 상우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밟았다. 운전대 위로 흘러내리는 땀이 팔목까지 흘렀다. 심장은 목까지 차오르고 어쩌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발끝이 저려왔다. 그녀는 주차장 옆 작은 공원에 차를 세웠다. 시간은 밤 10시, 사람 없는 산책로 아래. 불빛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 민정은 혼자 있었다. 잠시 뒤 어두운 그늘 사이로 남자가 나타났다. 좀 늦었네. 미안. 오늘은 남편이 좀 눈치 주더라. 괜찮아. 나도 오래 기다릴 생각은 없었어. 그럼. 민정이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공원 화장실 쪽으로 몸을 들었다. 상우는 뒤따라 걷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설마. 그는 숨을 죽였다. 화장실 입구로 들어서는 두 사람. 민정은 들어가기 전 고개를 돌려 주위를 한번 훑었다. 그 시선이 상우를 스쳤지만 어둠 덕분에 그는 들키지 않았다.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남자의 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상우는 서서히 다가가 화장실 옆 벽에 등을 붙였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문틈을 바라봤다. 빛은 없었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느껴졌다. 여기 생각보다 스릴 있지? 너 오늘 진짜 왜 이래? 싫어. 아니, 너무 좋아서 그래. 그리고 소리. 상우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귓가에 퍼지는 웃음소리, 낮게 깔린 신음, 그리고 민정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확실한 현실이 되었다. 인정아.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그는 몸을 돌려 뒷걸음질 쳤다. 발이 휘청이고 숨이 걸쭉하게 들이마셔졌다. 무언가가 머리 위에서 부서지는 듯한 감각.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몰랐다. 한참을 서 있던 그는 천천히 차로 돌아왔다. 두 손은 운전대에 닿기도 전에 헛헛하게 떨렸다. 엔진을 켜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을 넘긴 시각. 그는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민정을 기다렸다. 창밖을 보며 눈을 깜빡일 때마다 민정의 표정이 떠올랐다. 웃고 있었다.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도. 문이 열렸다. 나왔어. 민정은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언니가 좀 늦게 끝나서 미안. 그래. 상우는 웃지도 않았고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보더니 좀 씻고 올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샤워기 소리. 그 물소리를 들으며 상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민정이 욕실에서 나왔다. 같이 자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불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상우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상우는 이불 속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 향수와 땀, 익숙하지 않은 냄새. 무언가가 갑자기 목구멍을 치고 올라왔다. 그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다. 세면대에 몸을 숙이고 거칠게 헛구역질을 쏟아냈다. 오빠, 왜 그래? 민정이 뒤따라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뭐 좀 잘못 먹었나 봐. 짧은 대답. 그는 그날 밤 다시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오빠, 나 좀 나갔다 올게. 민정은 밝은 톤으로 말했다. 상우는 신문을 넘기며 고개만 들었다. 오늘도? 응, 언니가 또 보자고 해서. 그 언니 이름은 지혜였지. 맞아. 왜?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민정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립스틱을 꺼냈다.
입꼬리를 따라 선을 그리고 고개를 기울여 목덜미에 향수를 뿌렸다. 상우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엔 상우가 알던 아내는 없었다. 며칠 전부터 그는 민정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웃음은 자주 나왔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식사 중에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은 분주했다. 무언가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듯이. 어느 날 저녁 민정이 잠든 사이 상우는 그녀의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다. 잠금 해제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숫자 4개.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열었다. 메신저 앱을 켠 순간 상우의 눈동자가 굳었다. 고정 오빠. 오늘 계단 밑 진짜 짜릿했어. 흐흐. 너 숨 참는 거 못 참는 거 알지? 다음엔 주차장 옆 화장실도 괜찮을 듯? 계단 밑 짜릿했어. 그 문장을 소리내지 못하고 중얼거리던 상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심장 박동이 손끝까지 퍼졌고 입 안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즐겁게 누군가와 즐기고 있었다. 그는 민정의 폰 안에 있는 사진첩을 열었다. 기억용이라는 이름에 숨긴 폴더. 비밀번호는 생일. 틀릴 리가 없었다. 거기엔 야외 사진이 수십 장. 차 안, 화장실, 계단 밑, 낡은 여관. 심지어 셀카도 있었다. 그녀는 남자 옆에서 웃고 있었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그가 끝까지 넘기지도 못한 채 손에서 폰을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상우는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정아. 응. 우리 왜 이래졌을까?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다. 뭐가? 왜 나랑은 못하면서 낯선 남자들하고는? 민정은 순간 눈빛이 굳었다. 하지만 이내 웃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너 그 계단 밑에서 웃고 있었잖아. 그 순간 민정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다시 원래의 얼굴로 돌아왔다. 오빠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게 아니야. 상우의 목소리는 더는 떨리지 않았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이젠 외면할 수 없었다. 내가 본 내 얼굴 너도 봤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민정은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뒷모습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상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엔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겨울보다 더 싸늘해지고 있었다. 오빠,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점심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민정은 가볍게 입술에 틴트를 바르며 말했다. 상우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회사 근처 아니었어. 응, 근처인데 카페에 잠깐 들러야 해서. 요즘 카페를 자주 가네. 민정은 짧게 웃었다. 요즘 카페가 조용해서 좋아. 할 것도 많고. 그 말에 상우는 더는 묻지 않았다. 대답이 돌아올 걸 기대하지도 않았다. 민정이 집을 나서고 상우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채팅 앱을 열어봤다. 거기엔 익숙한 닉네임이 여럿 있었다. 그리고 알림. 집남 84 화장실 조용한데 또 알아놨어요. 낮에 한 번. 새벽 주차장 오늘은 3층 옥상 계단. 예전보다 더 재밌을 거려. 상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일상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욕망은 일상이 되었고 일상은 연기로 유지됐다. 그날 오후 그는 회사를 조퇴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비서에게 짧게 말한 뒤 바로 차를 몰았다. 민정의 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민정은 도심 한복판에 차를 댔다. 그녀는 익숙한 듯 카페 건물로 들어갔다. 상우는 그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뒤편에 여관이 딸린 복합 건물이라는 걸 알아챘다. 잠시 후 건물 뒤편의 비상계단 쪽에서 민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응, 3층 계단. 어제보다 조용하고 바람도 덜 불어. 하하, 바람 불어도 좋던데. 그건 당신 취향이지. 나는 오늘 스커트라니까. 상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계단 끝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먼저 올라가 있었고
민정은 웃으며 그에게 다가가 등을 기대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말했다. 여기 오늘 좀 특별하게 해줘. 왜, 오늘 기분 좋아? 몰라, 그냥 들키면 어때, 그런 느낌? 그 말에 상우는 숨을 멈췄다. 이제 민정에게 죄책감이란 없었다. 경계선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었다. 한참 후 민정은 건물 뒤편에서 다시 나타났다. 손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달콤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차에 올라탔다. 상우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그녀의 차를 뒤따랐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고통은 반복될수록 무뎌진다. 그리고 무뎌진 감정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폭발하게 되어 있다. 햇살이 따가웠던 평일 오후, 상우는 휴가를 내고 민정의 차를 조용히 뒤따랐다. 어디선가 익숙하게 반복되는 상황, 그 안에서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 상우는 끝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민정은 외곽의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웠다. 그녀는 창문을 절반쯤 열고 안쪽을 정리하는 척하더니 몇 분 뒤 조수석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남자가 탔다. 차 안에서 둘은 몇 마디를 나누었고 이내 남자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지금은 안 돼. 창문 열렸어. 민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좋아.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 알지? 너 진짜 미쳤다니까. 미쳐야 즐겁잖아. 현실은 너무 따분하니까. 상우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정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의 감정이 아니었다. 욕망에 충실한 표정, 그뿐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창을 닫지 않았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볼지도 모른다는 자극,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더는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창 너머 민정의 손이 남자의 목 뒤로 올라갔다. 부드럽게, 익숙하게, 그리고 서슴없이. 두 사람은 그대로 깊은 키스를 나눴다. 민정아, 그만해 제발.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붙박인 돌처럼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다. 씻고 나온 그녀는 슬리퍼를 끌며 침실로 들어갔고 상우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문득 민정이 침실 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왜 안 와? 그냥 요즘은 나를 여자라고 생각은 해? 그 말에 상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 그대로야. 요즘은 나 안 만지잖아. 남편이 나를 여자로 안 보면 난 누굴 찾으면 되는데. 민정아, 그만해. 싫어. 나 지금 말하고 싶어. 나 아직 여자야. 숨죽이고 참고 사는 인형 아니라고. 그녀는 천천히 이불을 들고 침대 위에 누웠다. 상우는 말없이 등을 돌렸다. 나 사실 오늘도 했어. 그 말에 상우의 어깨가 경직됐다. 누군진 안 궁금해? 어떤 차였는지도, 무슨 냄새가 났는지도. 제발. 상우는 낮게 웅얼거리듯 말했다. 제발, 입 좀 닫아줘. 왜? 듣기 싫어. 그럼 그냥 떠나. 아님 너도 한번 날 안아보던가. 그녀의 말이 끝나고도 상우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파열음을 품고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 손 사이로 눈물이 흘렀다. 민정은 그런 상우를 보며 처음으로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등을 돌려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둠으로 덮였고 부부 사이의 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김이 피어나는 된장국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정은 밥 숟갈을 뜨며 말했다. 국화는 괜찮아? 상우는 대답 없이 숟가락만 내려놨다.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리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이게 생활비를 버는 방식이냐? 민정은 놀라지 않았다. 되려 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은 뒤 물을 마시고 입을 닦았다. 드디어 묻네. 대답해. 내가 만나는 그 남자들 그게 내 방식이냐고. 그래.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걸로 돈을 벌어. 생활비, 카드값. 내가 못 채우는 거 전부 내가 해.
상우의 손이 식탁을 툭 쳤다. 그걸 말이라고 해? 왜? 창피해. 그래도 당신보다 벌어. 민정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사람은 안 변해. 그냥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당신은 그걸 몰랐던 거야.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숨을 길게 내쉬고 냉수를 한 잔 마셨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섰다. 내가 그 짓을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집에 와서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냐? 그 집? 민정은 비웃었다. 말 참 곱게 하네. 그래, 몸 팔았어. 대신 마음은 안 팔았어.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나한테 줬던 거 정서적인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잖아. 애정, 관심? 너, 나 안 본지 오래야. 나는 방법이 필요했어. 이건 내 방식이야. 상우는 무너진 듯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난 오히려 지금이 좋아. 이렇게까지 말해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으니까. 그의 눈이 붉어졌다. 목소리가 잠겼다. 너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무시하는 거야. 민정은 고개를 돌렸다. 사랑.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느낀 적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은 상우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혔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섰다가 천천히 걸어 나갔다. 신발을 신으며 민정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정말 내가 알던 민정 맞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상우는 두 손을 허벅지에 꼭 붙인 채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 앞에 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던 감정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있었다. 그날 이후 상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회사에도 휴직계를 냈고 가족에게도 아무 말 없이 잠수를 탔다. 민정은 며칠간 텅 빈 집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묵을 즐기기보다는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 늦은 감정들이 이미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엔 여관 복도에서 시작했어. 아, 그 좁은 공간이 꽤 스릴 있더라. 민정은 상우가 앉아있는 소파 뒤로 와서 속삭였다. 상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TV를 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귀는 분명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뇌는 그 의미를 거부하고 있었다. 다음엔 공영주차장 어때? 거긴 불빛도 적당하고 시간도 길게 쓸 수 있고. 그녀는 일부러 한 발 더 다가와 상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근데 당신은 그런 장소들 상상도 못하겠지. 그래.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엔 감정이 없었다. 민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뭐야, 이젠 질투도 안 나. 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한 거야? 너한테 뭐라고 해봤자 너는 바뀌지 않잖아. 상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냥 익숙한 무감각에 젖어 있었다. 민정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씹듯 말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녀는 집에서도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녔고 때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욕실에서 나와 거실을 활보했다. 상우가 있는 자리에서 굳이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짚거나 앉을 때 다리를 과하게 꼬았다. 하지만 상우는 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도 목소리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거기 없는 사람처럼. 너 진짜 이러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 민정은 부엌 식탁을 탁 내리쳤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 그제야 상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지쳐 있었고 동시에 단단했다. 넌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민정은 멈췄다. 한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우린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를 아내로서 다 버렸고 나는 남편으로서 다 내려놨어. 그럼 이 결혼은 뭐야?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것은 처음이었다. 자신이 먼저 흔들린 건
창우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물 한 컵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이제 계약서조차 없는 공동생활이야. 그래서 날 쫓아낼 거야? 아니, 난 그냥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민정은 그의 말에 답하지 못했다. 모든 자극은 무의미해졌고 그녀의 게임은 상대를 잃었다. 그 밤 민정은 처음으로 혼자 침대에 누웠다. 불 꺼진 방, 텅 빈 침실. 장우의 체온이 사라진 이불 속에서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껏 그녀가 이겨왔던 모든 순간이 어쩌면 이 마지막 한마디 앞에서 모두 무의미했는지도 모른다고 느끼면서 늦은 밤 부엌 조명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장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흰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민정은 거실로 나와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게 뭐야? 그는 아무 표정 없이 답했다. 이혼 서류야. 민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진심이야? 응. 더는 안 되겠어. 우리 이제 끝내자. 민정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난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그녀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꺼냈다. 처음엔 내가 뭘 해도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 당신은 늘 조용했고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거야? 아니, 나도 나쁜 거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날 예쁘다고 했고 잘한다고 말해줬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그냥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어. 자존감 바닥이었고 누구라도 나를 여자라고 느껴주면 그게 살길 같았어. 장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처음엔 나도 죄책감 있었어.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이게 당연해졌어. 채팅방에서 위로받고 만남에서 자존감을 채웠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모르겠지.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돼가는 기분이었어. 장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펜을 집어들고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그 어떤 말도 없었다. 민정은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도장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리고 그게 더 아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줘. 나 정말 그렇게 못난 사람이야? 장우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나는 너는 그 대답을 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민정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엉엉 울지 않았다. 그저 무너지는 소리 없는 울음으로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이제야 진심을 말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민정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더 이상 그 집의 아내가 아니었다. 작고 낡은 소형 오피스텔, 침대 하나와 작은 전기렌지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자유다. 짐을 풀기도 전에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채팅 앱을 열었다. 익숙한 화면, 익숙한 말투들. 하지만 오늘의 민정은 더 노련했다. 닉네임은 혼자 된 여자. 상태 메시지엔 이렇게 적었다. 이젠 더 자유로워요. 누군가의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그녀의 메시지 창은 금세 반응을 보였다. 주차장 어때요? 차 안에 블라인드 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 들으면 더 흥분되는 거 아시죠? 민정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을 타이핑했다. 조금 위험한 데가 좋네요. 덜 안전할수록 더 확실해지니까요. 몇 시간 뒤 그녀는 밤늦은 시간차에 올라탔다. 차 안의 공기는 금세 낯선 향기로 바뀌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다. 10분 후에 지하 3층 복도 끝에서 만나요. 메시지를 보낸 뒤 시트를 조정하고 고개를 뒤로 기댔다. 공간은 좁았고 공기마저 무거웠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조차 민정에겐 흥분의 요소가 됐다. 지하 주차장의 조용한 구석, CCTV 사각지대.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누가 보면 어때요? 이젠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잖아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며칠 뒤 민정은 오피스텔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상우의 SNS를 열어봤다. 계정은 여전히 공개 상태였고 그는 어딘가에 산책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혼자도 잘 사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잘 살아야지. 서로 망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도 그녀는 다시 상우의 피드를 넘겼다. 그가 밥을 먹는 사진, 누군가와 대화하는 사진. 그 모든 장면에 그녀는 시선을 오래 두지 않으려 애썼다. 미련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아직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채팅 앱을 켰다. 화면 위로 올라오는 메시지들. 그 속에선 여전히 그녀를 원하는 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아주 작고 아주 쓸쓸하게. 새로 이사한 원룸은 작지만 정돈돼 있었다. 벽엔 아무 장식도 없었고 책상 위엔 늘 한 권의 책과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상우는 평일 오전마다 집 근처 헬스장을 들은 뒤 조용히 사무실로 출근했다. 점심은 늘 편의점 도시락, 저녁엔 라면이나 김치찌개.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평온했다.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는 라디오를 켜며 혼잣말을 했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회사에선 새로운 계약직 디자이너 윤진과 자주 마주쳤다. 그녀는 서툰 컴퓨터 앞에서 종종 도움을 요청했고 상우는 자연스레 옆에 앉았다. 상우 씨, 이거 왜 이렇게 꼬여요? 여기 설정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아, 손이 빠르시네요. 익숙해서 그래요. 금방 배워요. 그녀는 눈웃음을 지었다. 상우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가 며칠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몇 주가 흐르자 둘은 함께 점심을 먹는 날도 생겼다. 윤진이 먼저 물었다. 혹시 결혼하셨었어요? 네. 이혼하셨어요? 네. 그럼 아직 그분을 생각하세요? 상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끔요. 아주 가끔. 미워요?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날 저녁 상우는 평소처럼 뉴스를 틀었다. 작은 오피스텔에 울리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 최근 성매매 알선 채팅 앱을 통한 조직적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가담자로 확인된 여성은 김모 씨로. 상우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TV 화면엔 흐릿한 얼굴 모자이크로 민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재판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잠시 후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스치며 그의 셔츠 자락을 흔들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미워하지는 못하겠어. 그 말은 진심이기도 했고 동시에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주문이기도 했다. 민정은 이제 상우의 삶에서 떠났고 더럽혀진 기억만이 남았지만 그녀가 처음 웃으며 밥을 지어주던 모습, 밤중에 TV를 보며 함께 깔깔 웃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진짜였음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조용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내려앉은 그 안에서 민정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다. 책상 너머 수사관이 차분히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 본인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주선하고 직접 참여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전부 제가 했어요. 민정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횟수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민정은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날 원한다는 느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감각이었거든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이어갔다. 그녀는 더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어떤 합리화도 눈물도 없었다. 민정은 단지 모든 걸 인정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구치소에서 상우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 쓴 그 글에는 과거 민정답지 않은 정돈된 침묵이 있었다. 상우 씨, 이렇게까지 되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난 처음부터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고
당신이 손을 뻗어줬던 그때조차 나 혼자 무너져 있던 걸 애써 감췄던 거예요. 내 안의 허기는 점점 커졌고 그걸 어떻게든 채우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게 이런 방식이 될 줄은 나도 몰랐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당신이 내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의 식탁을 기억해요. 내가 만든 된장국을 먹으며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들던 당신의 눈빛을요.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편지를 읽은 상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봉투 위로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그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말없이 책상 서랍 안으로 넣었다. 이제 그 사람은 정말 끝난 거겠지. 혼잣말처럼 뱉은 말은 여전히 그 마음 어딘가에서 맴도는 민정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민정이 해주던 된장국의 냄새를 기억해냈다. 그 국은 지금 생각하면 특별한 맛이 아니었지만 그 속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 담겨 있었다. 상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곱게 접힌 편지 한 장. 그의 이름이 정갈하게 써 있었고 펜 끝에 눌림이 느껴지는 글씨였다. 그는 편지를 조용히 꺼내 다시 펼쳤다. 민정의 글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갔고 마지막 문장을 읽은 뒤 고개를 들었다. 정말 미안했구나. 그는 가만히 중얼이며 편지를 접었다. 한참 동안 들고 있던 손끝을 떨며 조심스레 가방 안에 넣었다. 무언가를 버린 것도 붙잡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서랍에 넣어두기로 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상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옆자리엔 윤진이 종이컵을 들고 앉아 있었다. 따뜻한 거 맞아요. 설탕도 조금 넣었고요. 고마워요. 그는 웃었다. 짧고 조용했지만 오랜만에 지은 웃음이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한 페이지를 덮은 기분이랄까. 윤지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벤치 위에 그들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따뜻한 온도가 흐르고 있었다. 반면 민정은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상담사는 조용히 노트를 들고 말했다. 민정 씨, 지난주는 어땠나요? 별일 없었어요. 감정은요? 조금 울컥했어요. 어떤 순간에, 무슨 이유였을까요? 민정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입을 열었다. 길을 걷다 어떤 부부를 봤어요. 아내가 남편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예전 내 모습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게 착각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다. 자신을 믿지 못한 적 많았나요? 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미워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이제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같은 시간 상우는 벤치에서 커피를 다 마시고 가방을 둘러맸다. 윤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엔 아침 산책도 같이 해요. 좋아요. 그는 자연스레 대답했고 발걸음을 옮기며 문득 떠올랐다. 나는 이제 누굴 믿을 수 있을까?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민정과의 시간을 지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에서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갈 여지는 남아 있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남은 건 남은 대로,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속도로 그들은 아주 천천히 스스로를 다시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